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원장님이랑 네. 건강탐험대를 네 편을 몰아찍어갖고 아주 힘드셨겠어요. 제가 뒤질 뻔했어요 진짜. 진짜. 나는 스트레칭이랑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 진짜 스트레칭은 정말 힘들어요, 박사님. 뒤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탐험대는 네. 이제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올 예정이고, 네. 여러분 진짜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진짜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스포츠학과 그 수료까지 하신 이현수 원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따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탐험대 아니고 오늘은 또 이제 신박사 탐구 시리즈.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랑 자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은 뭐 진짜 아무리 많이 세도 10분에서 15분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좀 주기적으로 만나는 분이 이제 건강탐험대도 찍어야 돼서 이용성 원장님이고, 제가 이용성 원장님을 언제 알았냐면은 지금 신박사TV 유튜브 구독자가 7만이 넘었거든요. 제가 페이스북 인생공부 7천일 때 알았어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총 구독자가 저희 페이지가 17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170만 정도 되는데 7천일 때, 그러니까 진짜로 애기 가평 잡밥일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지근거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네.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도 하시고, 네. 뭐 원장님이 힘들 때 제가 옆에 좀 있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졸벤조스 1호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인간은 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네. 또 졸끄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저희 회사에 오실 분들이나 네. 또 앞으로 어떤 협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직원이나 저희 직장 동료가 아닌 제 이제 형 같은 분들한테, 저도 이거 이제 사전에 뭐 어떤 조율 없이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용서 원장님한테 이 애기 가평 잡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뭐 첫인상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건강탐험대 건강탐험대 원님, 저는 네, 이방 신박사고 원님, 원님, 이용수 원장입니다. 원장에서 장만 빼고 원님.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신 박사님을 지근거리에서 한 지금 횟수만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년, 4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갈비탕만 한 20번 넘게 네,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그때 초반에 이제 제가 좀 병원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병원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센터 이제 반포에 있는데 그 반포 쪽에서 이제 병원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저도 이제 사업이란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뭐 병원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설픈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하고 나서 저는 이제 호되게 그 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 그 와중에 진짜 막 우울증이 실제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한 와중에 이제 신 박사님 페북 보면서 이제 정말 괜찮은 분이다. 어떤 자극을 저한테 이제 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또 우연찮게 이제 또 인연이 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치료 때문에 오신. 참 운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면,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사실 운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운 좋게 그때 이제 진짜 초창기에 또 신 박사님 처음 이제 사업 이제 좀 시작을 하시면서 했던 부분이라 저도 사업도 아니었어요. 직원도 없었고 페이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신기했던 거지. 신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아니 왜 그 큰 기업 누구나 들어가보셔서 3땡 기업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왜 그만두실 생각을 했을까도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당시에는 너무 이제 이 사업이라고 하는 자영업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병원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준비가 없이 제가 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가지고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신 박사님이 진짜 그 정말 저의 그 어떤 힐러였어요. 힐러. 이게 무슨 그 마린이 이렇게 총 쏘다가 이렇게 이제 점심 시간에 밥 먹을 때 그쵸, 맨날 그렇죠. 와갖고 네. 그 만신창이 됐었을 때 이제 메딕이 이렇게 띠링띠링띠링 하면서 이렇게 원장님 이제 나 충격파 쏴주면 원장님 욕해도 돼요? 막 이러고 그치? 네. 했었는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항상 소개해 주실 때 졸벤저스라고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저한테는 좀 과분한 것 같고, 저는 아직 졸꾸러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이제 3, 4년 정도 사업하면서 저는 신 박사님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진짜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냥 애기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약간 한 청소년기 벗어난 정도? 그 정도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옆에서 이제 박사님을 봤을 때 같이 일하시면 힘들 것도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도 간혹 박사님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박사님 밑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미친 얘기를 소리라고 미친 소리를
멘토라는 진짜요. 소리 하시는 미친 소리 하면 근데 내가 안 본다고. 아, 했어. 박사님은 이걸 미친 소리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박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76년생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43? 그 정도 된 건데 저는 이제 와서 이런 걸 느꼈는데 만약 그 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마 지금 입사를 해서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정말 운이 진짜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 진짜 네. 복 받았다고 네. 해요. 전생에 다 그거 그런 독립군이었고 다 맞아요. 그랬다고 봐요. 우리 네. 직원들. 전생에 나라고 하셨던 걸로 생각돼요. 근데 저는 이런 분하고 일할 때 힘들 것도 예상이 돼요. 네, 충분하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만약 저도 이제 제가 만약 좀 나이가 어려서 신 박사님 TV를 보고 저도 이제 신 박사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 지금 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신 박사님 밑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거든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한 24시간 신 박사님한테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그 생활을 이상해요. 원장님 보면 가끔. 제가 스토킹하는 거 봐요. 아니, 되게 궁금해요 정말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신박사 TV만 보시고 신박사님 그냥 유튜브나 찍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보이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신박사님 하루에 한 10분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좀 실명으로 거의 다 알아요. 네. 왜냐면 원장님 저랑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막 제가 옛날에 재벌 2세한테 조언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재벌한테 그러니까 3천억 자본가한테 조언해줬다 그러니까 3천원 자본가겠자고 비아냥거리는 미친놈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 제가 이름 들었는데 네. 제가 한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네. 2010년도 때 한참 그 주식 관련해서 했을 때 되게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예, 진짜예요, 진짜.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 오늘도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 이제 커플, 원장님 부부를 다 잘하니까 오늘도 이제 끝나고 이제 또 토론하면서 이제 원장님은 이제 병원장님이시고 이제 여기 필라테스 호두 지점장님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이제 독서 애기에서 독서 청년이 됐어요. 네. 이제 실천까지 하면 독서 어른이 되는 건데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원장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저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제가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원래는 좀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론적으로 깨달은 그 달에 같이 짜장면을 먹은 분이 원장님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 병원 그 확장에 대해서 사모님이랑 이 병원을 확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내가 중국집에서 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서 안티프레질 프레질이 뭔지 설명해준 다음에 차리면 안됨 그러고 결론을 내서 사모님이 안 되겠네 듣고 보니까 딱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중에 차렸으면은 그렇죠. 망했다는 거를 지금 깨달 시뮬레이션이지만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이제 변동 사항이 우리가 당연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안 차리는 게 정답이었고 원장님은 이제 수지로 내려가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찾으면서 행복해지셨고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 같은 사람이 사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유의 사람들이 어렵냐? 우리 로크미디어 출판사 대표님, 서울대 나오신 분, 그다음에 자기가 부를 가지신 분,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같이 이제 의사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충분하고 주변에 똑똑한 사람만 있는 분들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미 본인들도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아쉬운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요. 근데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말했던 게 사실 진짜 그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1도 없다, 진짜. 왜? 원장님과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했고 3일 3일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유관순 열사가 만으로 10대 때 그 일본군 앞에서 여러분 그 만세 부르는 게 쉬웠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할 때 참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50 시절에 산업화한 사람도 있고, 민주화 시절에 막 그거 막 체류탄이고 그냥 뭐 안기부 끌려가 갖고 아무 죄 없는데 처맞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GDP를 12위로 올렸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미화의 시대인데 저는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저랑 뜻을 함께 해주면서 왜냐면 리더의 위치에서 원장님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솔직히 남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 지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은 그게 나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누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주고 이거 읽으셨어? 그건 못 읽었습니다. 그래 원장님이 오늘도 추천해주면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걸 내가 추천해주니까 책을요. 진짜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너무 힘들. 그래서 아무튼 읽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제가 진짜 몇 달 전부터 그 싱큐베이션 리더 하기 전부터 그때 이제 우울증이 거의 절정이었는데 만나서 원장님 그래 원장님 힘든 부분도 알고 그랬는데 나라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비전 제시를 했죠. 근데 원장님이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역할도 있고 진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힘들지만 바꿔야겠구나. 그걸 깨달으셨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도 박 원장님도 책 안 읽다가 저 때문에 책 읽으시고 오늘도 컨텐츠 의미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실천법을 알려드렸죠. 오늘도 이제 순간의 힘을 읽었는데 읽었다 그랬는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맞습니다.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고객 경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오늘 아이디어 하나 드렸죠? 네네. 꼭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렸어요. 고객 경험 이제 절정을 대미는 하고 있다니까 절정 대미의 법칙인데 절정의 경험을 어떻게 높이는지 제가 5분 탁 컨텐츠 짜갖고 아이디어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안티프레질하게. 실패의 비용은 원장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얻었을 때는 막 이렇게 매출이 몇백 몇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그게 여러분 안티프레질. 제가 원장님한테도 맨날 말하는데 이게 안티프레질하냐 프레질하냐 그것만 계속 따져보는 것처럼 고 작가님이나. 그러니까 원장님은 바로 이해하시는데 박 원장님 아직 이제 공부를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집에 가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또 원장님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졸벤저스 리더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만나 뵙는 분이 원장님이니까 그 다음에 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책을 엄청 빡센 걸 사람들한테 읽으라 그래요. 뭐 이제 스케일을 하겠다 그러잖아. 미친 책을 이제 고려. 나는 그런 거 함부로 집어도 되나 그런 책들인데 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딱 저한테 그러셨어요. 리더들 모임 때 제가 안 갔는데 웅이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용승 원장님께서 오시더니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 모임인데 이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혼나야 된다고. 이 장소 제공하고 리더 모임하고 이거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회의하고 그 뒤에서 뒷단에서 바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목에 콩보 이런 거 여러분 다 수천만 원짜리예요 사실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껄렁껄렁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배신이라고. 예. 근데 원장님이 진짜 졸벤저스로서 지금 두 번 이기째 하시는 거죠? 해보니까 진짜 어떠세요? 리더로서 이끌어가시고 진짜 뭐 그냥 느끼시는 분 아무거나 막 프리스타일로 뱉으세요.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일단은 제가 싱큐베이션 지금 뭐 한 기수 지금 마치고 이제 다시 그 다음 기수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상적인 집단이죠. 그렇죠, 네, 집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을 무료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업을 안 해보면 저도 사실 예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냥 뭐 해서 불평불만이나 했을 텐데 다 돈인데. 네, 맞아요. 다 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사업도 해보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는 알아요.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런데 이거를 진짜 무료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도 저는 사실상 쇼킹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뭐 퀄리티로 따져봤을 때도 뭐 일단은 뭐 넘사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반 독서 토론, 유료 독서 토론이 리텐션이 6, 70, 뭐 50 이런다는데 저희는 뭐 95%, 90%니까 상대가 안 되죠, 퀄리티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는 뭐 2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스케일 같은 거 한 것씩 읽어야 되는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예요. 박사님이 계속 인풋을 주세요. 뭐 이 책이 좋으니까 읽으셔야 된다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싱큐베이션 있는 책도 지금 읽느라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막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 읽어야 돼. 이거 언제 읽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신 박사님 또 안 읽었냐고, 왜 안 읽었냐고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면은 막 어쩔 때는 막 고통스러워서 오늘 그 촬영하면서도 신 박사님이 약간 괴롭혔어요. 오늘 막 괴롭히더라고, 복수를 하더라고. 자기가 짱 잡았다고. 이게 대한민국 갑질이 문제야. 갑 잡으면 다 지리하다 사람들이. 이럴 때 자꾸 제가 갑질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싱큐베이션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좀 그 힘든 분들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 모티베이션을 붙들면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평을 쓰고 하는 작업이 사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각자의 자기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든 책을 읽었어요. 사실 오죽하면은 싱큐베이션 이번에 3기 때 그 제가 보니까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희 책 중에 그 명례창례라고 명령하는 데 착각하는 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저는 이제 되게 명저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안 좋은 책으로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어려웠어. 어려워서.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한 번 읽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어렵겠다. 근데 그걸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뇌를 굴려보는 거죠. 뇌를 한번 정신 못 차리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이 그렇더라고요. 전 근데 그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정말 어려우셨구나. 맞는 거예요. 어려워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힘들긴 힘든데 제 나름대로도 제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리더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전혀 못 받았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느꼈고 그걸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제 좀 자극을 주셨던 게 신 박사님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끄댕이 캐리라고 보통 얘기하시고 그 졸꾸러기 분들 머리끄댕이 멱살 캐리 네 머리끄댕이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아 제가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왔구나.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 박사님한테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 뭐 대학병원 있을 때 그냥 이제 뭐 환자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신경을 썼지 나와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건 어렵죠. 제 친구들도 자영업자 너무 많아서 의사 자영업자. 진짜 제가 사실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심하고 아마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 제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스케일이나 원하는 정도의 어떤 세팅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고 저는 지금은 잠시 제가 좀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그 제 스스로를 좀 메타인지를 갖고 좀 낮춰서 사실상은 준비해가는 어떤 저도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근거리에서 저는 신 박사님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사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전체 솔직하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한 24시간 정도 제가 들러붙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는 부분들은 정말 요만큼을 보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또 궁금한 게 원장님 싱큐베이션 계속 하실 거죠? 저는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해야죠. 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그날 토요일 날 그 진료 하시는데 그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무슨 슈퍼소닉처럼 거기로 가거든요. 원장님한테 너무 그게 감사해요. 왜냐면은 원장님 같이 진짜 많이 아시는 분이 지식 나눔 해야 되거든요. 별로 모릅니다. 근데 원장님 진짜 원장님 생각에 네. 원장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주식도 옛날에 좀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싱큐베이션 같은 게 우리나라에 네. 한 모임이 1000개 정도 개설이 되면은 네. 나라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니, 뭐 1000개 정도 생기면요 저는 충분히 뭐 살만한 대한민국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너무 합리적 대화를 하고 그쵸?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서 일단은 뭐 본인 뭐 하시는 분들부터 일단 뭐 즐겁게들 하시면서도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즐겁게 이제 느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싱큐베이션 하면서 느낀 게 뭐 느슨한 유대 관계라고 이제 항상 이제 신 박사님 얘기하시지만 힘을 받아요. 힘을. 이분들 통해 가지고 제가 그분들도 그래요. 원장님한테 힘을 받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 미친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근데 모임이 자체가 유인 거예요. 네, 연결이 그럼요. 유예요. 연결이. 네, 맞아요. 그런 사실 이런 모임을 연결하셨다는 것 자체도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진짜 뭐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제가 사업을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제가 진짜 뭐 어디 뭐 대학병원에서 그냥 교수나 하고 있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대학병원 교수분들을 뭐 이렇게 뭐 낮춰서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라 왜냐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냥 전쟁 같아요. 그럼요. 네, 그냥 이거는 뭐 죽고 살기 위한 하나의 서바이벌인데 뭐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땐 도박보다는 좀 확률 있는 판? 뭐 그 정도? 그 정도예요. 네. 진짜 네. 딱 그 정도예요. 뭐 어쨌든 열심히 하게 되면 노력이 반영되는 도박판이죠. 맞아요. 네. 노력이 반영되는 확률이 도박판. 높은 네. 도박판이다. 그리고 만약 그게 이제 뭐 신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성과에서 성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저희가 뭐 천장이 없는 그런 그 어떤 이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싱큐베이션 이렇게 하면서도 아 이분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좀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요만큼이라도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라 사실상은 싱큐베이션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저는 뭐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고 가끔 가다가도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그냥 뭐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이 하시는 분도 너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모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원장님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네. 우연치 않게 그 끄덕끄덕 제가 팔 때 그거 사신다 그래서 직접 배달하 가까우고 그 다음에 손목 치료나 받고 가야겠다 그래서 만난 건데 그 아파서 만난 게 운이에요. 그렇죠. 근데 운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원장님이 인품도 좋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원장님만큼 저랑 사이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제가 더 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왜냐면 이미 가치관이 공유가 됐고 이 사람이 날 믿고 난 이 사람을 충분히 어떤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버려요. 되게 지근거리로 들어오면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장님도 약간 되게 힘들어하실 때 싱큐베이션 하시면은 삶이 바뀌실 것 같은데 근데 사모님한테 물어봐도 정말 좋아졌다 그러고 요즘에 완전 진짜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처럼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진짜 힘찬 게 보여요. 제가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계시고 특히 기능의학 쪽으로는 더 많이 나오고 감수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랑 원장님이랑 전혀 생판 모르던 남이야. 남 뭐 학교도 같은 게 없고 나 원장님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뭐 나이도 같은 또래도 아니고 30대고 심지어 40대고 만났을 때도 30대 4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령차도 갭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이기적 이타주의자고 내 가치관에 공감하는구나. 제가 전폭적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와드리죠. 제가 말한 거예요. 원장님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원장님은 원래 20%였지만 원장님이 2%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사람이 잘 될 거면 이 사람들은 나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튼 진짜 그래서 오늘도 저 필라테스 호두에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고 뒤질 뻔했어. 힘들어갖고 한 번 할 때마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뒤질 뻔했는데 그거 이제 나올 거고 그럼 그거 보시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반포에 있는 필라테스 호두 와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진짜 뭐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기업이 자리를 잡으면 잘할수록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조금씩 줄일 겁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싱큐베이션이라는 빡독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랑은 그분끼리 하고 이분은 이 분야에 뭐 전문성이 있다는데 소문이 들려요. 어떤 분은 차를 잘한다, 어떤 분은 뭐 숙박업을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왜냐면은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또 우리 거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붙이면 그렇죠. 성과 저는 이제 원장님이랑 의학과 저희 네트워크를 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이 공부한 성과가 어떻게 성공으로 변하는지 좀 궁금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이 학연 지연 하나도 없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저는 진짜 원장님이 그거에 산 증인이시고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무료로 봉사하시면서 졸벤저스로서 싱큐베이션을 이끌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오늘 진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용수 원장님 다음 기수도 하세요? 다음 기수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빡센 척 많이 할 거니까 부그룹장님이 또 새로 이제 저희 교체가 됐는데 또 오셨어요? 엄청 빡센 체험하니까 이용수 원장님 싱큐베이션 그룹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용수 원장님이랑 건강 탐험 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